자, 여러분, 오늘 진짜 엄청난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혹시 레일건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영화나 게임에선 거의 단골로 나오는 꿈의 무기잖아요. 화약 같은 거 전혀 없이 오직 전기의 힘으로 이 쇳덩어리를 그냥 상상도 못할 속도로 쏴버리는 바로 그 무기가 드디어 현실이 됐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부터가 진짜 재밌어집니다. 아니, 세계 최강이 나는 미국이요. 이 기술에 진짜 수천억 원을 쏟아붓고도 이건 안 되겠다 하고 포기했었거든요. 근데 그걸 일본이 해냈다는 거예요. 아니,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비밀은 바로 이 속도, 마하 7에 있습니다. 마하 7이요. 소리보다 7배 빠른 속도. 일본이 바로 이 어마어마한 무기를 그것도 세계 최초로 바다 위 배에서 쏘는데 성공했다는 거죠. 이게 그냥 뭐 신모기 하나 나왔다 이런 수준의 얘기가 아니에요. 미래 전쟁의 판도를 아예 통째로 뒤바꿀 수 있는 진짜 사건인 겁니다. 자, 지금부터 한번 제대로 들어가 보죠. 시간은 2023년 10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일본 방위장비청, 줄여서 ATL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해상자위대 시험함 아스카 위에서 세계 최초로 함상 레일건 발사 시험에 성공했다. 이렇게 공식 발표를 한 겁니다. 모든 이야기의 시작이었죠. 그래서 이 레일건이 정확히 뭐냐 궁금하시죠? 원리는 생각보다 되게 간단해요. 일단 화약, 폭발물 이런 거 전혀 안 씁니다. 그냥 두 개의 레일 사이에 엄청나게 강한 전기를 쫙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생기는 전자기력, 전문 용어로는 로렌츠 힘이라고 하는데 이걸로 금속 탄환을 말 그대로 튕겨내듯이 쏴버리는 겁니다. 총알보다도 몇 배나 빠른 속도로요. 자, 그럼 여기서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아니, 요즘 미사일도 엄청 좋은 거 많잖아요. 근데 왜 굳이 이 레일건에 이렇게까지 매달리는 거죠? 정답은요, 딱 하나입니다. 바로 가성비. 현대전은요, 결국 돈 싸움이거든요. 이 화면을 보시면 아마 입이 떡 벌어지실 겁니다. 자, 적 미사일 하나 막는 데 쓰는 최신 요격 미사일 있죠? SM-6. 이거 한 발에 얼마일까요? 무려 50억 원입니다. 50억. 그런데 레일건 탄원은요? 자, 놀라지 마세요. 100만 원 수준입니다. 네? 50억 원 대 100만 원. 이게 말이 되는 차이인가요? 바로 이 말도 안 되는 비용 차이가 레일건이 필요한 이유, 그 자체인 거죠. 아니, 어떻게 이렇게까지 쌀 수가 있을까요? 답은 단순함에 있어요. 생각해보세요. 미사일은 그 안에 유도장치다, 전자회로다, 폭약이다, 온갖 첨단 기술이 다 들어간 결정체잖아요. 비쌀 수밖에 없죠. 근데 레일건 탄환은요? 진짜 말 그대로 아무 기능 없는 그냥 단단한 쇳덩어리예요. 복잡한 게 없으니까 당연히 쌀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엄청난 가성비가 현대해전의 가장 큰 골칫거리, 바로 포화 공격에 대한 거의 유일한 해답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적이 상대적으로 싼 미사일, 한 1억짜리라고 쳐요. 이걸 100발을 한꺼번에 쏴버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걸 막으려고 50억짜리 미사일을 쏴야 되는데 이러다간 진짜 순식간에 파손하는 거죠. 배에 실을 수 있는 미사일 개수도 정해져 있잖아요. 레일건은 바로 이런 불리한 싸움을 뒤집기 위해 태어난 무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요, 이렇게 좋은 걸 대체 미국은 왜 포기했을까요? 미 해군이요, 무려 15년 동안 5억 달러, 우리 돈으로 6천억 원이 넘는 돈을 쏟아부었거든요. 그러고는 2021년에 딱 이제 그만한다고 사업 중단을 선언해버렸어요. 도저히 넘을 수 없는 아주 치명적인 기술적 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 바로 포신이 버티질 못하는 거였어요. 포신 마모 문제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마하 7이라는 미친 속도로 쇳덩이가 포신 안을 긁으면서 지나가요. 그때 발생하는 열과 마찰이 어마어마하겠죠. 이것 때문에 몇 발 쏘지도 않았는데 포신이 녹아내리고 막 뒤틀리고 이 현상을 미국이 끝내 해결하지 못한 겁니다. 사실 미국의 접근 방식이 처음부터 좀 너무 야심만만했어요. 시작부터 그냥 끝판왕을 만들려고 한 거죠. 32메가줄급의 초강력 장거리 포, 이걸 목표로 잡았으니까요. 근데 출력이 세지면 세질수록 포신이 받는 부담은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당시 기술로는 이걸 버텨낼 소재가 없었던 거예요. 자, 이제 무대는 일본으로 넘어옵니다. 정확히 미국이 실개한 바로 그 지점에서 일본은 어떻게 성공의 열쇠를 찾아냈을까요? 여기에는 한 방에 모든 걸 걸었던 미국과는 완전히 다른 아주 일본다운
치밀하고 끈질긴 접근법이 있었습니다. 일본은요, 처음부터 막 거대한 포를 만들겠다고 덤벼들지 않았어요. 무려 1990년대부터 아주 차근차근 기초 연구부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다루기 쉬운 40mm급 좀 작은 포부터 만들기 시작했죠. 그리고 결정적인 한 방은 일본이 세계 최고라고 자부하는 분야, 바로 소재공학에서 터졌습니다. 바로 이 숫자 120, 이게 바로 일본 성공의 상징입니다. 무려 120발을 연달아 쏴도 포신이 멀쩡하게 버티는 그런 특수 합금 기술을 개발해낸 거예요. 미국의 발목을 잡았던 바로 그 포신 마모 문제를 그냥 정면으로 뚫어버린 거죠. 여기에 또 하나, 질화 갈륨, GAN 반도체 같은 최첨단 기술로 원래 집채만 했던 전원 공급 장치를 컨테이너 크기까지 확 줄여서 이걸 배에 실을 수 있게 만든 겁니다. 이 표를 보시면 두 나라의 차이가 한눈에 들어오죠. 자, 초기 목표부터 보세요. 미국은 시작부터 32메가줄짜리 끝판왕을 노렸고, 일본은 일단 감당할 수 있는 5메가줄짜리부터 시작했어요. 접근 방식도 미국은 한 방에 가려다가 기술적인 벽에 막혔고, 일본은 차근차근 계단을 밟듯이 내구성이랑 소형화, 이 핵심 문제부터 해결해 나간 겁니다. 이 접근 방식의 차이가 결국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들어낸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미래입니다. 이게 더 이상 무슨 먼 미래의 SF 영화 속 내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로 실전 배치를 코앞에 둔 바로 지금 우리 시대의 현실이 됐습니다. 일본이 내놓은 계획을 보면요. 그 속도 때문에 진짜 깜짝 놀라게 돼요. 아니, 불과 몇 년 뒤인 2027년, 이때 실제 전투함에 레일건을 탁 실겠다는 계획을 세웠거든요. 우리가 꿈의 무기라고 불렀던 게 현실이 되는 속도가 생각보다 정말 빠른 겁니다. 그리고 이 무기는요, 특히 우리 동아시아의 판도를 아예 뒤흔들 수 있는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이나 북한이 가장 자신 있어 하는 전략이 바로 미사일을 비오듯 쏟아붓는 포화 공격이거든요. 근데 이걸 값싼 레일건 탄환으로 아주 효과적으로 막아낼 수 있게 된다면 이건 뭐 상대방의 가장 강력한 카드를 그냥 무력화시키는 거니까 공격할 엄두조차 못 내게 만들 수 있는 거죠. 물론 아직 마지막 관문이 남아있긴 합니다. 바로 명중률 문제예요. 생각해보세요. 아무런 유도 장치도 없는 쇳덩어리를 마하7로 쐈는데 저기 수십 킬로미터 밖에서 날아오는 조그만 미사일을 정확하게 맞춰야 하는 거잖아요. 이게 정말 눈 감고 파리 잡기라는 말이 딱 맞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기술입니다. 물론 일본도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지금 최첨단 레이더랑 연동하는 기술에 사활을 걸고 있죠. 자, 정리해보면 미국도 포기했던 기술을 끈질기게 물고 늘어져서 결국 현실로 만들어낸 일본의 레일건. 모두가 에이 저게 되겠어 하던 기술이 어느새 현실의 게임 체인저로 떠오른 걸 보면 세상이 정말 빠르게 변하고 있다는 게 느껴집니다. 그렇다면 말이죠. 이렇게 기술 하나가 모든 판도를 바꾸는 시대에 과연 다음 게임 체인저는 또 어떤 모습으로 어디에서 나타나게 될까요?